자, 4-3단원 세상을 바꾸는 토론 들어갈게. 다음 장 바로 넘어가서 페이지 189쪽 보면 되는데 189쪽의 자소서 가장 아랫부분 배경 지식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에서는. 자, 들어가 보자. 자, 쟁점, 그다음에 필수 쟁점이란 말이 있어. 자, 토론 논제론, 논제는 논의하는 이제 제재가 됐어. 이제 논의거리. 토론 논제로는 사실 논제, 그다음 가치 논제, 그다음 정책 논제가 있어. 사실 논제는 말 그대로 사실 자체를 묻는 거고, 가치는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정책 논제, 뭐뭐 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정책 논제를 배우게 돼. 정책 문제. 그래서 정책 문제 동그라미 치고 여기 이 중에서 정책 문제는 현 상황이나 정책,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야. 변화를 추구해.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바꾸자는 입장이야. 바꾸자는 입장. 그래서 주로 요 줄쳐놓자.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로 제시가 돼. 형태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 정책 문제로 토론할 때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돼. 논증이라는 단어 또 나왔지. 뭐 다 처음 보는 거겠지.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자, 그래서 필수 쟁점도 있는데 그거 위주로 이제 논증을 해야 돼. 자, 이때 쟁점이라는 것은 일단 요건 읽어볼게. 쟁점이라는 것은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결의 중심이 되는 세부 주장. 말 그대로 이제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쟁점이니까 혹시 이거 쟁자 알고 있어? 그렇지. 전쟁할 때 쟁자가 다투는 지점이라는 뜻이야. 다투는 지점. 자, 그런 걸 뜻하고, 다음에 필수 쟁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필수 쟁점. 자, 동감, 이거 네모치고, 필수 쟁점은, 자,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 반드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수 쟁점이야. 자, 그래서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야. 자,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현재 사태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해야지 뭐뭐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다시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무엇을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 지금 바로바로 외워. 머리 여유 공간 많이 있잖아. 이제 시작이니까. 그다음에 제시된 방안에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 요게 두 번째. 자, 현재 이제 사태가 심각한데 이거 하면은 문제 해결도 된다. 그다음에 이거 실행 가능한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이야.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 다음 마지막. 이제 이걸 실행하면 어떤 효과랑 이익이 있느냐. 효과 및 이익, 개선 이익. 요게 이제 세 번째. 외웠어?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먼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정책을 쓰면 문제 해결이 돼. 그리고 이 이 방안은 실행이 가능해.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면 어떤 효과랑 어떤 이익들이 있다까지. 머릿속으로 정리됐어? 오케이, 계속 읽어보자. 자, 찬성 측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돼. 이거 가능하다. 하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하면 돼. 반대로 증명하는 거지. 너희 거 안 돼. 그 정책 못 써. 이렇게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에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하기 위해서는 쟁점별 찬반 양측에서 요 다음 이제 체크해 놓자. 먼저 주장이 있고, 당연히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지. 이 주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주로 뭐뭐 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야. 뭐뭐 해야 한다는 주장. 다음에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건 근거 자료. 다음 마지막 근거 자료에 기반한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 그래서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근거 자료, 다음 세 번째 이유까지 이렇게 들면 돼.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이제 입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 내용 이제 요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좀 잘 봐두도록 하고 머릿속에 좀 넣어두자. 부탁이다. 제발. 제발. 제발.
그러면 들어가 보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도 이제 파악이 돼야 돼. 자, 들어갈게, 이제. 자, 요건 이제 앞부분이야, 앞부분. 토론회의 앞부분. 자, 다음 활동을 하며 정책 토론의 논제, 그 다음 필수 쟁점, 이런 거 좀 알아보자. 자, 처음. 민주주의 사회에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여기 참정권의 뜻인데, 이런 권리를 참정권이란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고. 참정권이란 무엇이라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란 얘기지. 참은 참가한다. 정은 정치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참정권이야. 우리 참정권의 뜻을 댔잖아. 의미를 드러냈지.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면 내용 전개 방식 뭐라고 해? 젠장. 개념법. 정의. 개념을, 뜻을 나타내면 정의라고 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정의. 기본적으로 토론할 때는 자신이 하려는 말에 대한, 이 어휘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일단 나왔는데, 이건 아직 토론 시작한 건 아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실제 토론 들어갔을 때 정의가 나올 거야. 자,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로 실현이 돼. 그래서 이 참정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선거가 되는 거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뭘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이제 참정권의 실현 방법이 돼. 자, 선거는 사회 집단의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자, 선거의 개념 나온 거 지금 보여? 선거는 뭐라고?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 이걸 뭐라 하겠다고? 선거라고 한다고. 이 부분 내용 전개 방식 뭔데, 그러면? 정의지. 자, 그러므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곧 뭘 뜻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자를 혹은 공직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들을 지지한다는 뜻이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내려가서 중간 부분. 선거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제와 다음에 투표권 행사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제가 있대. 자, 여기 체크해 놓자. 지금 두 종류 얘기했지? 먼저 자유투표제, 그 다음에 의무투표제. 자유투표제는 말 그대로 이제 너 하고 싶으면 해. 투표하고 싶으면 투표해. 여기 이제 자유투표제. 반면에 밑에 거는 투표권 행사는 이건 의무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제재를 가겠다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겠다고. 이건 의무투표제가 되겠어. 우리나라는 자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투표 안 했다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끌려가거나 이런 적 없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칠은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0%대로 나타났다.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거든. 뭐 최근엔 좀 투표율이 높지. 그치?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방선거 돼가지고 투표율이 좀 높았어. 자, 그래서 좀 이게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요거 좀 확인해 놓자. 우리 아까 전에 문제 상황 얘기해야 된다 그랬었지. 기억나? 설마 한 장 넘어갔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지? 한 장 전에 문제의 심각성 얘기해야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 상황.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다. 요걸 통해 드러났어.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이 한 70%대인 걸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어. 자, 이것도 줄 쳐놓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논제의 종류 중에서 주장 부분이니까 이런 논제, 우리 논제 종류 세 가지 있었잖아. 사실 논제, 그 다음에 가치 논제랑 정책 논제 세 가지 있었지. 그 중에서 이건 뭐야? 뭐뭐 해야 한다 꼴이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정책 논제가 되지.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 자,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자유투표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어.
자, 그러면 도입해야 한다는 게 창성 측이 돼야 돼? 반대쪽이 돼야 돼? 어, 뭐뭐 하자는 입장이 찬성 측이야. 뭐뭐 해야 한다는 게 찬성 측이고, 반면 밑에 자유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으므로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건 어느 측? 반대 측이네. 참고로 찬성 측은 항상 변화를 요구해. 다시 변화는 어느 쪽이 요구한다고? 찬성 측 이쪽이 변화야. 이쪽이 변화. 그래서 얘는 유지니까 이건 반대 측이 되는 거지. 얘는 변화하지 말자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다음 중간이. 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 이게 찬성 측이지. 자, 얘들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 언급하고 있지. 이거 보여? 문제의 심각성? 이거 체크해놓자. 문제의 심각성. 투표율이 낮아서 정당성 확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고. 우리 총 세 가지 다뤄야 되지. 요거 이제 필수 쟁점 부분이야. 자, 또 의무투표제의 강제성과 그다음에 법적 제재가 투표율을 높임으로 다시 이 의무투표제의 강제성과 법적 제재가 있으면 투표율을 높일 수가 있지.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문제 해결 가능성 얘기하는 거지. 그치? 먼저 문제가 심각해.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해. 라는 얘기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또 줄쳐놓자. 이 부분은 어, 의무투표제의 강제성과 법적 제재가 투표율 높임으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해당돼. 너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다음 거 내려가서.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자, 정치인들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소외 계층에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효과 및 이익 부분에 해당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거 중요하다. 자, 먼저 문제의 심각성. 어떤 내용이 있어? 투표율이 너무 낮아. 그래서 정당성 확보가 안 돼. 자, 다음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의무 투표제를 강제했고 법적 제재가 있으니까 투표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게 문제 해결의 가능성. 다음 마지막 효과미. 정치인들이 지지받으려고 정책 경쟁력을 높일 거야. 그래서 소외계층, 정치 소외계층에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효과. 자, 이런 내용들로 나중에 저기 토론 부분이 구성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고. 일단 반면. 자, 이번에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이야, 반대하는 측. 좀 전에는 찬성 측. 얘는 찬성, 도입하자, 찬성 측. 이번에는 반대한다, 그대로 유지하자. 자, 이런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 아까 심각하다고 했잖아. 그치? 앞에서는 심각하다고 했었지. 얘들이 심각하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조쳐놓자. 자, 현재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대 이유 1번. 반박. 다음 거. 또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민교육이나 모의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투표제 이것의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반박하는 부분 또 보면은 현재 투표율 높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다고? 그렇지. 시민교육이나 그다음에 모의 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반박 이유.
자, 다음 내려와서. 자, 지금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 봐봐. 이거 심각하다라고 했더니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 요거 됐어? 오케이.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뭐니 강제적으로 법적 제재 해가지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얘들은 지금 투표율 높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투표율 높이는 거는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반박을 했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 마지막에 이제 효과이익 요거 있었지. 효과이익 있었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다음에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기다든가 다음에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지.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요게 이제 앞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여 왜곡된다.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작용, 부작용 두 가지 얘기했어. 자, 그래서 마지막 밑에 또 보자. 여기 세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 아까 전에 위에서는 지지받기 위해서 경쟁 높이고 그 다음에 정치 소외계층에 관심을 쏟는다. 이런 효과가 있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야.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게 된다. 자,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게 된다. 이거 정리하자 이제. 자, 마무리 좀 할게 이제. 자,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이 있었어.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은 심각하지 않아. 다음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은 투표율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 회복이 중요해.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해.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교육만으로도 시민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해. 이거 됐어?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 세 번째 넘어가자. 자,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로 간다. 다시 안하무인. 이거 뜻 알고 있어? 안하에 눈 아래 무인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사람들 업신여기고 깔본다 이런 뜻이야. 자, 밑에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다음에 요거 뜻 알아놓자. 파란색으로 줄쳐놓자.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요게 안하무인의 뜻이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안하무인. 자, 그래서 이렇게 안하무인의 태도로 갖는 문제점이랑 그 다음에 국민 뜻이 왜곡될 수 있다. 후보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투표하러 가겠지. 선거하러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고 투표를 해서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자, 됐으면 밑에 내려가자. 1번. 자, 이거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입장 정리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문제는 참정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선거 투표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 문제점이야. 자, 필요한 부분만 줄치자. 선거 투표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서 그래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약해지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문제점. 여기까지 됐어?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자, 이와 관련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입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입장은 도입하자. 의무 투표제 도입하자. 이 첫 번째 입장. 의무 투표제 도입하자. 다음 입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자유투표제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한쪽은 의무투표제 도입하자는 입장. 나머지 한쪽은 그대로 유지하자. 이 입장 두 가지. 살짝 느리다. 잠깐 멈췄다가 동기화 좀 하자. 자, 다음 2번 넘어가서 자, 정책 논제의 조건과 이 글에 제시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 토론을 위한 논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여기 우리가 봐둬야 될 거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옆에 왕별 완전 중요하다. 요거 무조건 문제 나오거든. 자, 첫 번째 평서형이고 긍정적이어야 돼. 평서문 형태로 긍정적인 진술.
뭐뭐 하자라고 나와야 되는 거지. 뭐뭐 하지 말자. 부정적인 표현 안 되는 거야. 다음에 기존 질서나 상태를 다음에 주시자. 변화하려는 요구가 담겨 있어야 돼.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야. 정책 문제는 바꾸자. 다음에 세 번째, 찬성, 반대, 대립이 뚜렷한 다음 주자. 하나의 주정을 담겨 있어야 돼. 뭐 하자는 내용 딱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자. 이러면 안 돼. 딱 무엇을 하자. 끝나야 돼. 다음에 마지막, 찬성 측이나 반대 쪽에서 어느 쪽으로도 유리하지 않게 다음에 주자.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 평서문이다. 뭐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안 돼. 의문형 이런 거 안 된다. 무조건 평서문이야. 뭐뭐 해야 한다. 긍정적. 다음에 바꿔야 돼. 변화해야 돼. 다음에 주장은 하나 담겨 있어야 되고,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좀 감이 안 오지. 중립적인 게 말이 감이 잘 안 오지. 자, 옆에 문제, 정책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서 이런 거 5번 한번 봐봐.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 안 돼. 담배 가격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뭐가 담겨 있냐면 이거 줄 쳐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렇게 했잖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거 체크됐어? 그럼 설명해 볼게. 담배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결과야? 국민 건강 증진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기면 중립적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가격 인상하는 것이 좋다 하는 쪽이 더 유리해져.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중립적이지 못한 거야. 이해됐어? 누구 한쪽으로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논제.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딱 끝났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거야.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면 이런 내용. 뭐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미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진짜 이해된 거지? 다른 얘기 들어가면 안 돼. 딱 뭐뭐 하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자, 레슨 밑에 알아두기. 논제의 개념과 종류라고 했는데 이거 논제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묶어주고 별표. 자, 먼저 논제의 개념 보면 토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이나 주장, 이게 논제고, 종류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세 가지가 있어.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사실 논제는 말 그대로 팩트만 따지는 거야. 참 거짓말 구분하면 돼.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아니다. 참 거짓말 구분하면 되겠지? 다음 밑에 가치 논제. 이게 옳고 그름과 관련있어. 옳고 그름. 그래서 환경 보존이 계열보다 더 중요하다. 입장이 갈리겠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가치를 따지고 있어. 환경 보존이 계열보다 중요하다. 어떤 특정 입장을 갖게 될지. 옳다, 그르다 입장이 있어. 다음에 정책 논제.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얘기지. 썸머 타임을 실시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또 이런 거. 뭐뭐 해야 한다. 요게 정책 문제.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되었으면 이제 진짜 드시고 넘어서 이제 시작해보자.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진짜. 3번까지 있구나. 자, 들어가자. 뒤에 글이 있어. 자, 보자. 자, 의무 투표제에 찬성하는 측, 반대한 측의 주장을 필수 장점에 따라 정리해보자.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던 내용들이야. 찬성 측, 반대 측 있고 필수 장점이 있지. 필수 장점에서 이제 다룰 내용 세 가지 있었어. 문제가 심각한가?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 마지막, 효과 및 이익.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양측을 비교해보는 거야. 자, 먼저 찬성 측 보면 심각하다고 해야겠지. 반대 측은, 심각하지 않아. 다음에 찬성 측. 해결 가능하다고 해야겠지. 얘네들은, 아니, 해결 가능하지 않고, 필요 없어. 이런 내용 하면 돼. 다음에 이쪽. 효과 및 찬성 측은, 효과 있어. 반대 측은, 아니야. 그 부작용이야. 이러면 되는 거지. 됐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쭉 읽고 올게, 이제. 문제 심각하냐라고 했는데,
낮은 투표율로 이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놓고 빠르게 줄치자. 자, 이게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반대측은 투표율이 현재 그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좀 반대 입장이고, 그다음에 해결 가능성 밑에 찬성측 보면 의무 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이는 처음부터 줄쳐야겠네. 의무 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반대측은 아니야. 그것만이 의무 투표제만이 투표율을 인한 정책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은 아니다. 얘들은 거기에 대한 정반대 입장이고, 다음에 개선 효과미 2 마지막. 자, 정치적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반대측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를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로 갖는다 등의 이제 부작용이 우려된다. 본문에서는 아까 본문에 두 가지 내용 나왔었지. 그렇지, 두 가지 내용 나왔었지. 왜곡하는 효과도 있다고.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있었지. 저거 다 외워야 된다. 들어가자. 자, 밑에 내용들 요거 좀 보도록 할게. 자, 문제의 심각성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냐. 다음에 문제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고, 다음에 실행 가능성, 진짜 해결 가능한 것인지, 다음에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면 돼. 마지막 효과미 2, 이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냐. 다음 또 이것도 있어.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나 부작용이 있는데, 이익이 실제로 더 크다. 우리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치?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보다 이익이 더 큰가를 따져보면 돼. 이익이 더 크다. 자, 정리되었으면 넘어가서 요 부분은 메모 쳐놓고 반드시 이거 좀 외워줘야 된다. 요 부분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중요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돼? 오케이, 넘어가자. 자, 됐으면 이제 진짜 토론이야, 진짜. 자,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을 살펴보고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이제 토론의 시작에 이제 사회자가 뭐라 얘기를 해. 사회자가 뭐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론부터 시작해. 입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부분을 입론이라고 해. 자, 뭐 바로 시작해볼까? 아유, 말이 길다. 자, 이제 첫 번째 입론. 자, 그리고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자, 시작할게. 오른쪽 날개 부분부터 먼저 보자. 자, 전개 순서라고 했는데 항상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자, 요거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 큰 흐름만 보고 넘어갈 거야. 자, 첫 번째는 논제의 배경 제시해야 돼. 배경 제시. 배경 제시. 이거 나와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배경. 다음에 개념 정의를 해줘야 돼. 개념 정의. 개념 정의는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걸 별표치고 대부분 찬성 측이 주로 해. 찬성 측. 찬성 측이 주로 이제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줘. 그 다음에 개념 정의까지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이 들어가. 주장. 뭐뭐 하자라는 내용 주장. 다음에 이유와 근거들을 들어줘야 돼. 이유나 근거. 이유라는 말이랑 근거라는 말을 좀 구분해줘야 돼. 이유는 왜 그런데 라는 얘기고 근거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야. 두 개 구분돼? 뭐 때문이야 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근거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해당된다고. 다음 내려가서 마지막 이제 정리 발언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글의 흐름과 연관지어서 글의 어느 부분이 배경 제시인지 어느 부분이 개념적인지 어느 부분이 주장인지 어느 부분이 이유 근거인지 어느 부분이 정리 발언인지 요거 구분하면서 읽어주면 돼. 자, 시작해보자 이제. 자, 투표는 민주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까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체크 좀 할게. 여기부터 쭉 다 줄줄 귀찮으면 마지막 부분에서 끊어주기만 해도 돼.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야. 여기까지가 배경. 여기까지가 배경.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우리나라 평균 투표율이 낮아. 그래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여기까지 배경. 자, 다음 것도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렇게 나왔지? 요게 이제 의무 투표제의 개념이지. 이 부분이 정의. 이 부분이 정의. 그래서 우리 옆에 날개 부분 이용하면 지금 논제 배경 제시 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개념 정의가 이 부분이었어.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되었으면 내려가자. 자,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투표권 박탈은 좀 심하지 않냐?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주자. 다음 거. 자,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요게 이제 주장. 요거 주장. 주장. 그래서 뒤에 가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해. 여기 주장. 이 부분. 자,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이유가 나와. 그래서 이다음부터 이유랑 근거가 나올 건데 이유랑 근거 구분해줘야 돼. 이유랑 근거 구분해줘야 된다. 자, 내려가 보자. 자,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요게 이제 이유에 해당돼. 요거 첫 번째 이유. 요거 이유.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우리 필수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의 심각성 얘기하는 거지. 맞아? 맞아? 문제의 심각성 부분이야, 이거. 문제의 심각성. 그래서 단락 전체를 아직 좀 묶어주자. 여기 쭉 묶어주고 문제의 심각성 이렇게 적어자. 문제의 심각성.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유를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들어야지. 자, 다음 근거 넘어가자. 근거는 구체적 자료에 해당돼. 구체적 자료. 자, 읽어보면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였습니다. 라고 이제 근거지, 이건. 이제 실제 근거야. 구체적 자료야. 그래서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근거. 그러니까 이유랑 근거 구분이 돼? 똑똑. 이유랑 근거 구분이 돼? 이유는 투표제에 도입하는 이유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지, 그렇지? 다음에 근거라는 것은 구체적 수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구체적 수치. 이 근거는 구체적 자료를 들어야 돼. 이 옆에서 따로 정리해 줄까? 근거. 여기 아래다가 밑에 정리해 줘. 근거는 진짜 구체적인 자료야. 또는 수치. 구체적 자료는 수치. 그 다음에 또 전문가의 의견. 등등등 이런 것들. 즉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 구체적 자료, 수치, 전문가의 의견 등등등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근거라고 얘기를 해. 이유는 그렇지 않아. 구체적 자료, 수치, 전문가 의견과 무관해. 자, 됐으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의 심각성 얘기였어. 그 다음 얘기 뭔 얘기 해야 돼? 야, 이씨.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자신의 정책을 도입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어떻다는 얘기? 해결 가능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얘기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쭉 묶어두고, 여기는 이제 해결 가능성 이러죠. 자, 해결 가능성.
이 해결 가능성 부분에도 이유랑 근거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따른 이유랑 근거. 자, 그럼 또 이제 들어가 보자. 읽어보자. 자, 의무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 여기 줄 쳐서 이유. 여기 두 번째. 해결 가능성과 관련된 이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들 들어야 돼. 근거는 구체적인 거 나와야 되지. 구체적 사례나 수치 이런 거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밑에 들어가 보면 벨기에는 1893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 자, 3, 40%였던 투표율을 90%까지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평균 투표율을 94.8%로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다음에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되었으면 이제 근거 부분만 또 체크해보자. 근거 부분. 자, 첫 번째 근거. 벨기에 얘기 들었지. 그렇지. 벨기에 얘기. 그 다음 호주 얘기 들었지. 벨기에 얘기, 호주 얘기 들었어. 이 부분이 근거 첫 번째에 해당돼. 외국의 사례야. 외국의 사례. 알고 있지? 외국 사례인 거. 우리나라 아니잖아. 좀 크게 써줄게. 이건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어. 구체적인 사례지. 자, 다음 또 넘어서 다음에 이제 근거 또 다른 근거도 있어. 밑에 부분 여기부터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하면 투표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하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줄을 긋자. 자,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다음에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이러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근거.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머릿속에 잘 안 담겨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총선 투표율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다음에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걸 이제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벨기에 예시, 호주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투표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불이익 주면 또 어떻게?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하면은 이러면은 투표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지. 구체적 사례. 자, 다음 마지막 넘어가자. 셋째.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 심각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 얘기했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건 뭐야? 야, 머리, 그렇지. 이익 얘기 나와야지. 효과 및 이익 얘기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 쭉 묶어서 효과 및 이익. 얘는 효과 및 이익. 세 번째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이 말할 이유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 나와야 되지. 자, 셋째 들어가서 의무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하면서 이제 이유를 들고 있어.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 줄 추자. 정치적 관심을 높여.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 이걸 이유로 들었어. 다시 한번 정치적 관심을 높여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 이게 이제 이유고 이제 근거 들면 돼. 자, 밑에 근거 읽어보자. 자,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 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소극적이었던 사람들 있잖아. 저소득층. 얘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을 증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데?
그렇지. 앞에 나오던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야. 얘들의 정치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근거. 이번에 마지막 근거로 든 게 뭐야? 정치학자 아란트 레이 파르트가 쓴 불평등 참여라는 그 요구를 근거로 들었지. 이해돼? 어,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에 해당돼. 자, 그래서 요거 마지막 줄쳐놓자. 근거. 자, 정리점은 이제 마무리. 이제 정리 발언 들어가야지, 정리 발언. 자,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해야 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지? 오케이. 자, 우리 원래 이런 거잖아. 문제의 심각성 얘기하고 해결 가능성 얘기하고 효과면 이익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 그게 각각의 이유야. 그것이 전부 다 정책 논제의 이유야.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더 들고 있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래 구조 정리돼? 오케이, 오케이. 자, 됐으면 이제 다음 거 넘어가자. 자, 반대측 넘어갈게. 아니구나, 젠장. 또 정리해야 되는 거. 자, 논제의 등장 배경과 용어의 개념 정리해보자. 앞에서 봤던 내용이야. 앞에서 봤던 내용. 아, 이것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그럼 되잖아. 그럼 되지? 자, 보자. 자, 등장 배경, 용어 개념 정리해보자. 자, 등장 배경. 자, 우리 투표율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읽고 빠르게 읽자. 자, 투표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이제 매우 낮다. 이게 등장 배경이었고, 그다음에 용어의 개념, 의무투표제란 무엇인가 나왔지? 의무투표제란. 이게 이제 용어의 개념이 나온 거야. 시작 전에, 입론 전에 미리 얘기해야 돼. 입론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돼. 등장 배경이랑 그 다음에 개념 정의해야 된다. 개념 정의. 자, 밑에 찬석 측 논증 구조를 필수 쟁점에 따라 정리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필수 쟁점이 뭐야?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해결 실행 가능성, 마지막 효과의. 자, 그리고 이유는 그 얘기를 각각 하면 돼. 이유. 요게 이유. 요게 이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심각성은 투표율이 낮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해결 가능성은 현적으로 투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의무투표 제도다.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정책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 요건 이제 이유. 근거는 이제 구체적인 근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든 근거들은 총선 투표율 얘기했고, 총선 투표율을 요 얘기했고, 다음에 어 다음에 해결 및 실행 가능성에서 근거는 어 벨기에랑 호주의 투표율 얘기했지. 그리고 불이익을 제도화하면 투표하게 돼. 그 다음에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확대하면 그러면 실행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였고, 마지막 효과 이익 넘어가서 미국의 정치학자 아란트 레이파르트, 사람 이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전문가의 글을 인용했지. 전문가의 글을 인용했어. 자, 정리되었으면 이제 밑에 뭐 알아두기 나와 있네. 이건 빠르게 읽고 넘어가자. 자, 주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었지. 주정은 진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학교 시설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건 주장. 그다음에 이유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생각들이야.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이유. 그다음에 근거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돼. 몇 년 기준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가 전국적으로 2,500건 이상이다 하는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돼. 이유랑 근거 잘 구분해라. 구분들 되는 거지? 이유랑 근거. 얘는 되게 구체적이다, 구체적. 진짜 자료들이야, 자료들. 아, 요거 좋죠. 이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들. 자, 입증된 일반적인 원리도 있어. 예, 뭐 일반 규칙들이 있는 거지. 자, 이런 규칙들. 그다음에 객관적 사례. 우리 아까 전에 뭐 그 호주, 벨기에 같은 건 사례지. 그다음에 권위자나 전문가의 견해. 구체적 근거들이야. 자, 됐으면 뒤로 넘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자. 자, 이번에 이제 그 반대측 입론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것도 이제 전개 순서부터 먼저 좀 보면
바로 주장이지. 그리고 이유 근거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정리 발언이 있어. 그러면 이 앞부분에 뭐가 빠졌지? 뭐가 빠져 있어? 반대측엔 뭐가 없지? 정의랑 한 개 더. 이 논제를 제기한 배경이 없지. 배경이랑 그 다음에 그 개념 정의 이게 없어. 그래서 요거 좀 잘 봐두자. 요거 반대측엔 이게 없다. 자, 정리되었으면 이제 본문 들어가자. 자, 저희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하고 이제 시작부터 이제 대놓고 주장부터 시작해. 반대한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첫째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유. 여기 이유 역시 아까 나왔던 그 순서대로 심각성,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 그 다음 마지막 효과, 이, 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그냥 딱 묶어놓자. 쭉 묶어주고 여기 쭉 묶어주고 여기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 성에 대한 이유를 들면 되는데, 자, 첫째 들어가 볼게. 자,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 붙여주자.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뭐 실제로 뭐 이번에도 뭐 그런 경우 있었어.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야 진짜 찍을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찍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인재가 없다 이러면서 안 찍은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요건 이제 이유고 이제 근거 들어야 되잖아. 근거는 구체적 근거여야 돼. 읽어보면 자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이라고 표현하여 선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 역시 국민의 의사표시 표현 방법이므로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거로 들었던 게 뭐냐면 법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진짜. 공직선거법 제1조. 요게 이제 근거가 되겠어. 자, 위에서 이제 반대 이유를 들었고 이유 첫 번째. 투표율 낮은 거 이런 선택의 결과니까 정당성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이유고. 그다음 근거는 법. 근거가 좀 세다. 법이다. 자, 이건 문제의 심각성이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문제의 심각성 다음 뭐 나와야 된다고? 해결 가능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여기는 해결 가능성. 여기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없다. 그렇지. 해결 가능성이 없다. 즉 의무 투표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 다른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자 의무 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요게 이제 이유야. 얘들이 말한 이유. 주처차.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따로 있다. 요거는 이유. 반대 이유. 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근거들을 대야 되는데, 이 근거가 좀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 자, 읽어볼게. 자, 투표 시간 연장. 좀 시간 좀 늘려보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를 좀 지원해주자.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투표 시간을 따로 이렇게 늘리고 그 사람들도 따로 지원해줬지. 그 다음에 수형자, 이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자, 그 교도소에 있는 이 수용자 같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마련.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투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투표 불참자를 처벌하기보다 그다음에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는 거야. 그 벌을 줘가 처벌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혜택을 줘서 다른 사람들 더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근거가 두 가지 내용이 나왔어. 자, 이것도 정리해 볼까? 자, 투표 시간 연장.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 지원, 그다음에 수형자 같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마련. 이게 이제 근거의 첫 번째 근거고 또 다른 근거는 혜택.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자. 이거 근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근거를 두 가지를 들었다. 자, 해결 가능성까지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았지. 뭐 봐야 돼? 뭐 봐야 돼, 이제?
아니, 문제의 심각성 다음에 해결 가능성이고, 마지막은, 그렇지, 이. 효과 및 이. 여기서는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이익이 없다. 의무투표제는 이익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거 나오면 돼. 자, 들어가서. 자, 의무투표제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건 하면 되는 거지. 자, 요것도 주치자. 그걸 볼 수가 없다. 요거 이제 이의에 해당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 근거 들면 돼. 구체적 근거. 자, 얘들 근거를 누굴 드냐면, 이번엔 브라질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플레이셔. 뭐, 이름 정리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정치학자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거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의무투표제 아래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선거의 질을 높이려면 자유투표제를 시행한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 또. 여기. 브라질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플라이셔. 이 사람을 근거로 든 거야. 여기 근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발언하면 되는데, 자,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시행하여 얻는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불필요한 제도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 자, 정리됐고, 자, 밑에 정리된 표가 있지. 자,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 효과 및 이익,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심각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이 있다. 그 다음에 얘들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근거를 든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자, 여기서 근거로 들었던 게, 공직선거법 제1조 법을 들었어. 그 다음에 해결 및 실행 가능성에서 든 근거, 이거 아주 다양한 근거를 들었었지. 자, 투표 시간 연장,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 지원, 그다음에 수영자와 같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마련.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처벌보다는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자. 요걸 근거로 들었어. 근거 두 가지였지. 그다음에 마지막 효과 및 이익 들어가서 효과 없다. 그래서 이 근거로 들었던 게 이제 정치학자의 의견, 정치학자 데이비드 플라이셔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어. 그래서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 요 표 잘 정리해두고 잘 외워두도록 하자. 자, 됐으면 넘어갈게. 요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이제 실제로 이제 토론의 실제니까 이건 필요 없고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더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반대 신문, 요 학교에서 반대 신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서 입론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편의 근거를 공격하는 게 있어. 그걸 반대 신문이라고 해. 상대편의 근거를 공격하는 것. 자, 다음 3번 읽어보면, 여기 이제 이 절차 순서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표를 또 굳이 또 주셨지. 그래서 이거 좀 순서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외울 수 있나? 이거 힘들어. 자, 일단 찬석 측과 반대 측이 있고, 이거 두 명씩 있어. 제1토론자, 제2토론자. 반대 측도 1토론자, 2토론자 이렇게 있어. 그래서 먼저 입론, 찬석 측 입론이 먼저야.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이제 두 번째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해. 여기까지 했어? 다음에 반대측 입론 역시 저 1토론자가 입론을 하면 반대측의 첫 번째 했던 사람이 바로 반대 질문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가 하나 끝난 거야. 여기서 한번 끊어줘. 그래서 한 번의 입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 입론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자, 다음에 이제 제2토론자 입론을 하는데 제2토론자 입론을 하면 이번에는 그 아까 전에 우리 요구할 때 얘가 있잖아. 2토론자가 있잖아. 이번에는 요구하면 이쪽에서 1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해. 그리고 제2토론자 입론을 하면 반대신문 입론했다는 애가 바로 반대신문을 하면 돼. 이것도 입론한 애가 반대신문 했잖아. 입론한 애가 바로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론 그다음에 여기 반론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반론하고 또 반론하고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이 반론 부분도 한번 끊어주도록 하자. 반론 부분도 한번 끊어주도록 하자. 자,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우려면 머리 터지겠지. 외우기 딱 싫지. 그렇지? 시험 문제 나오면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컨닝을 할 것이다.
칠판에 쓸 거야. 그래서, 자, 순차적으로 얘들을 뭐로 할 거냐면, 번호, 넘버링을 할 거야.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겨놓고, 그래서 순서대로 1, 4, 그 다음에 3, 1, 1, 4, 3이래. 그 다음에 2, 3.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입눈이 먼저지. 다음에 4, 그 다음에 2.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 4, 그 다음에 3, 1에 1, 4, 3, 1에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려면 외우고 안 되면은 커닝 페이퍼 1, 4, 3, 1에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런데 허비하는 건 진짜 이런데 두뇌 허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지? 차라리 이게 나아. 그래서 다음에 2, 3, 4, 2, 2, 3, 4, 2. 그리고 마지막 반론 넘어와서 반론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가 3번, 여기가 1번, 그다음에 여기가 4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순서를 보면 3, 1, 4, 2, 3, 1, 4, 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1, 4, 3, 1에 2, 3, 4, 2, 3, 1, 4, 2 이렇게 돼. 외울 수 있겠어? 안 외워 못 외우겠다면 옆에 써놔. 할만해. 이 번호만 써. 국어 시간에 숫자 써놓으면 전혀 티가 안 나거든. 어. 나중에 이거 고전 문법 할 때도 써먹을 거야. 고전 문법 할 때도 써먹을 거야. 절대 안 걸려. 지금까지 걸린 애들이 없었어,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끝.